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피컬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SFD하고 BMD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그래피컬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수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여기 C점과 D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C에서부터 D점까지 가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쉐어 포스의 변화량은 여기에 있는 WX에 대해서 요 하나의 미소 요소를 따지게 되면 WX, DX가 돼가지고 요 C에서부터 D까지 요만큼 되어 있는 요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델타 V와 같다 라고 하는 수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C에서부터 D까지 가는 동안에 모멘트의 변화는 이제 V하고 X의 관계 이 그림, 이게 이제 SFD라고 그랬으니까 SFD에 있어서의 요 V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미소 요소를 따지게 되면 VX와 DX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 결국은 요 C에서부터 D까지 V의 아래에 있는 요 면적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식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이제 그려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속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 WX라고 하는 거, 소위 분포 하중을 우리가 WX라고 표현하는데, 이 WX는 이제 연속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F라고 하는 것은 집중 하중이죠. 그래서 요 한 점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요 전과 요 후가 이게 연속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것이 불연속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M0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전에는 이 모멘트가 없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요 점에서만 M0라고 하는 모멘트가 작용해서 요것도 역시 불연속 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방정식을 유도해낼 수 있지만, 이게 불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연속적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연속 함수일 경우와 불연속 함수일 경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식을 유도합니다. 이 수식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 이쪽 길이 방향 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잡고 이 위를 Y축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Z축은 여기서부터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세워지는 축이 이제 Z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W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 이것을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집중 하중도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모멘트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이 WX로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W와 V, 소위 쉐어 포스, 그거하고 모멘트와의 관계를 먼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로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이 미소 요소를 자유물차도로 우리가 떼어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무의 길이 x라고 하는 곳에서 요 면, 그 다음에 델타 x라고 하는 그 거리. 그래서 x와 델타 x라고 하는 요 미소 요소를 띄어내 가지고 이런 식의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면하고 이 면은 결국 면이 됩니다. 절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인터널 포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면하고 요 면에서는 인터널 포스인 V하고 M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면은 뭐냐? 면이 있을 때 X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쪽이 이제 플러스 면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마이너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V에 대해서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였죠. 그래서 이쪽 면에 대해서 플러스인 V와 M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면에 대해서 V하고 M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X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X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V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또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가 또 플러스가 돼서 이 플러스 방향의 그 모멘트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면하고 이 면은 절단면이기 때문에 인터널 포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윗면에는 지금 여기에 있듯이 요 윗면에는 WX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X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쭉 그리는데 이 WX가 요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힘은 WX에다가 델타 X를 곱한 만큼이 이 토탈 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힘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센터에서 작용을 한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WX는 균일분포 하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델타 X라고 굉장히 짧은 길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WX도 균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기의 V와 여기의 V는 당연히 달라져야 표시를 한다면 여기에 V하고 여기에 M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V다 하게 되면 VX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M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의 M은 뭘로 표현해야 되겠죠? M의 X 플러스 델타 X.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V에 대해서도 V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평형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형 방정식을 쓴다면 뭘 쓰겠어요? Y 방향의 평형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X 방향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 이퀄 제로 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FY 이퀄 제로를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제 그 힘을 다룰 때는 여기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Y쪽 방향 이쪽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 요 힘은 플러스가 되고 요 힘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V의 X가 되고 요 힘. 그 다음에 Y 방향의 힘은 또 이게 있죠. 그래서 WX의 델타 X 둘 다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의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것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WX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델타 X로 나눠주게 되면 이 WX가 이제 이쪽에 있게 되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V에 X 플러스 델타 X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VX 그 다음에 델타 X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WX가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가 같게 되려면 델타 X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죠? 0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취해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의 정의가 돼요? 이제 미분의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분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dvx 오버 d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w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식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dx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다 곱해주게 되면 dvx는 wx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x1에서부터 x2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무의 면을 잘라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다 이렇게 하게 되면 x1에서부터 x2까지 w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 거기 대응하는 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x1에 대응하는 v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여기 x2에 해당하는 v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vx1에서부터 vx2까지 적분을 하는 게 되죠.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게 2를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v의 x2가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 vx1이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먼저 옮겨주면 vx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텀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vx2라고 하는 것은 vx1에다가 wx dx를 쭉 더해준 거 그거와 같다라고 뜻이 되고 또 vx2 마이너스 vx1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x1에서부터 x2까지 변화할 때에 그 델타 v가 되겠죠. 그게 바로 vx2 마이너스 vx1이 되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델타 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v는 x1에서 x2까지 wx dx를 적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수식이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이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x1에서부터 x2까지 가는 동안에 쉐어 포스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wx 이렇게 되면 wx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무의 형태인 이러한 이제 분포 하중을 갖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미소 면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w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d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wx에다가 dx를 곱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a가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x1에서부터 x2까지 요 wx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wx라고 하는 그림을 알게 되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쉐어 포스가 얼마큼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식은 바로 이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또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멘트에 대해서도 이 그림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요
O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O라고 하는 점은 이제 이 면에 있는 한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O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이제 세우게 되면 이 V가 이 O점에 대해서는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여기를 X 방향, 여기를 Y 방향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 V로 만들어지는 모멘트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X 델타 X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모멘트니까 모멘트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를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방향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이 wx도 역시 모멘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wx dx가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되는데 이거의 방향도 역시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wx 델타 x에다가 거리 2분의 델타 x.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에 있어서의 그 두 개의 그 힘이 이제 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은 작용하고 있는 그 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멘트가 있는 것은 또 모멘트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m의 x 플러스 델타 x 이퀄 제로.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v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x로 먼저 나눠줘야 되겠죠. 자, 나누기 전에 일단 우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wx의 델타 x에다가 2분의 델타 x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mx라고 하는 거, 또 여기 vx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매우 작은데 우리가 1차식까지는 작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에 2차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매우 작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과 M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사이즈고 WX도 거의 뭐 같은 사이즈로, 왜냐하면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델타 X는 매우 작습니다. 그렇지만 얘보다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0으로 만들기에는 좀 큰 그러한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델타 X가 작은데 여기에다가 2분의 델타 X를 또 곱했으니까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텀은 이 텀이나 이 텀하고 비교했을 때는 매우 작은 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텀을 일단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V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고 m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델타 x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vx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은 x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쉐어 포스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역시 x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델타 x를 우리가 0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도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dm 오버 d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우측에 있는 vx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이 자유물체도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수식을 아까처럼 요 dx를 양쪽에다 곱해가지고 dmx는 vx dx로 만들고, 그 다음에 x1에서부터 x2까지 가는 동안에 이 모멘트의 차이를 우리가 구하는 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적분을 하는데 적분하는 구간을 x1에서부터 x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x1에 해당하는 모멘트가 mx1이고 x2에 대응하는 모멘트는 m의 x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mx2 마이너스 mx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x2 마이너스 mx1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 델타 m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x1에서 x2까지 가면서 밴딩 모멘트의 변화량은 Vx로 만들어지는 x1에서 x2까지의 면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여기를 Vx로 하게 되면 이 면적이 뭘로 표시가 되겠어요? Vx의 dx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Vx로 만들어지는 이 면적은 Vx dx를 x1에서부터 x2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것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멘트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에 대해서는 이 수식하고 아까 구했었던 델타 V는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wx, dx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변화량을 계산을 해 가면서 SFD와 BMD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뭘 얘기한 거냐 하면 연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요 수식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뭐냐면 여기 F라고 하는 것과 M0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연속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불연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의 델타 V와 델타 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요 점에 해당하는 자유물체도를 우리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바로 요 F가 작용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F가 작용하는 요 점이 이제 X라고 하는 위치가 됩니다. X라고 하는 위치. 그 다음에 그거에서 아주 작은 거리만큼 왼쪽, 아주 작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해서 요 요소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요소를 자를 수가 있고 센터에서는 바로 이 F가 작용하는 걸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위치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을 왼쪽에서부터 수렴해 가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수렴해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도 양쪽으로 수렴하게 되면 그 X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미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결국 이 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X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X의 마이너스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X의 왼쪽에서부터 가장 작은 거리,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렴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의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X의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도 결국은 요것과 이것은 어떤 요소를 우리가 떼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절단면이 되겠죠. 그럼 절단면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터널 포스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포스는 아까하고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V의 플러스로 잡고 모멘트는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V에 대해서도 지금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렇게 모멘트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F에 대한 것이니까 역시 시그마 Fy = 제로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에서부터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이 뭐냐 하면 시그마 FY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시그마 FY를 표현하게 되면 모멘트는 필요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요것이 플러스 Y 방향, 이것이 플러스 Y 방향, 얘가 마이너스 Y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V가 되고, 플러스 V, 플러스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V의 델타 V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연속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V에서 여기가 V라고 하게 되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델타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V 플러스 델타 V가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시어 포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V와 이 V가 서로 캔슬이 돼서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이 F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러한 F라고 하는 직중 하중이 X라고 하는 곳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바로 전과 바로 후에 있어서의 쉐어 포스의 차이는 바로 요만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변했을 때 델타 V의 양은 플러스 F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의 좌우에서의 변화량은 쉐어 포스의 변화량은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직중하중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멘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M이 있고 V가 있고 V 플러스 델타 V, M 플러스 델타 M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O라고 하는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있고 그 다음에 요 M0도 역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M 플러스 델타 M. 그러면 요 점에 해당하는 모멘트를 다 계산해 준 거죠. 요것은 요 점에 지금 요 점을 통과하고 있는 힘이니까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얻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M하고 M이 사라지고 델타 M은 M0가 됩니다. 우리가 이 M0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정의한 이유는 계산했을 때 델타 M이 플러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플러스로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WX, VX, MX에 대해서 몇 개의 수식을 지금 유도를 했죠? 4개를 유도를 했습니다. 분포 하중인 경우에 대해서 2개, 지금 요식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불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이식하고 이식을 유도를 한 겁니다. 이 4개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SMD하고 BMD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풀어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draw the shear and moment diagram for the beam shown in figure. 이 그림에 대해서 shea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점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점 반력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은 얼마겠죠? 당연히 2P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모멘트가 PL, 이쪽으로 모멘트가 2PL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3PL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점 반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지점 반력을 구한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2P,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3PL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P라고 하는 것과 요 P라고 하는 것은 또 요 2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도한 것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불연속 하중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델타 V는 F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관계가 있죠. 근데 이 방향은 지금 아래 방향이니까 이 P의 방향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이것이 플러스 2P가 됩니다. 그래서 SFD를 그리게 되면 이 0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2P라고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P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아까 델타 V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델타 V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P에서부터 마이너스 P를 내리게 되면 요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V에 대해서 변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 점에서 또 다시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내리면 이것이 바로 SFD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퀄리브리엄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이게 있으니까 2P, 이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P, 이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P 하면 SFD가 그냥 완성이 됩니다. 자,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M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 요 모멘트가 얼마였었어요? 예,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PL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딱 찍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X1이 여기가 되고 X2가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2에 있어서의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수식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mx2는 mx1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x1에서 x2까지 vx d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mx1입니다. mx1. 그 다음에 여기 mx2는 뭐를 더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은 뭐가 됩니까? 2p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L이 됩니다. 그래서 2p 곱하기 L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PL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V인데 V에다가 이 앱을 구할 때는 뭐를 했죠? 인테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적분을 했죠. 그럼 이것이 컨스탄트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적분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1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식으로 딱 이어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BMD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 점,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다시 X1이 되고 요 점이 X2가 됩니다. 그래서 MX1이 마이너스 PL인데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서의 면적을 더해주면 되죠. 요 면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고 그러니까 요 면적은 PL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L에다가 요 면적 플러스 PL을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것도 역시 컨스탄트니까 여기도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dm 오버 dx가 V인데 거기에서 기울기는 결국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기울기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기울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기울기인가요? 마이너스 기울기인가요?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2p니까. 그래서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얘도 역시 플러스라서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의 그 관계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번에는 요 센터에서 M0라고 하는 모멘트가 지금 작용하고 있을 때 SFD하고 BMD를 그려 보시오 라고 문제입니다. 자, 이 M0가 우리가 유도했을 때에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져 있나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져 있나요?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델타 M을 계산할 때 플러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점하고 해서 지점 반력이 나오겠죠? 요 점에서 계산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반력은 이쪽에서는 아랫 방향으로 2L분의 M0가 작용하고 이쪽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2L분의 M0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시그마 FY 하게 되면 당연히 제로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M0만 여기에 작용 있는 것으로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그마 M을 계산해도 물론 제로가 되겠죠. 자, SFD를 그릴 때 그러면 요것이 결국 집중 하중으로 표현되고 이것도 집중 하중, 얘도 집중 모멘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집중 모멘트란 말 대신에 우리는 뭘 쓰죠? 커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커플.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SFD를 그리게 되면 여기 모멘트는 쉐어 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과 이것만 갖고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x가 0인 점에서 아랫방향으로 2L분의 M0죠. 그러니까 여기가 0입니다. 아랫방향으로 2L분의 M0가 있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쉐어 포스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윗방향으로 2L분의 M0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서 요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거에 대한 SF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V 대신에 M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 점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무슨 지지죠? 핀이죠. 핀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L분의 M0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요게 마이너스 2L분의 M0라고 하는 이제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값은 요 값에다가 요 점이 나타나는 여기까지의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요 면적이 뭐가 되겠죠? L까지니까 여기가 L 곱하기 마이너스 2L분의 M0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L만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M0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마이너스 M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는 이게 컨스턴트니까 또 마이너스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기울기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 M0라는 것이 딱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델타 M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M0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M0에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해주게 되면 2분의 M0라고 하는 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의 모멘트는 이 점에 있어서의 모멘트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 V 아래에 있는 면적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면적이 얼마가 나옵니까? 역시 마이너스 2분의 m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m 제로를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역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BMD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렇지 복잡하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쉬우냐? 역시 쉽습니다. 복잡하다 하더라도 평형 방정식을 이용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SFD와 BMD를 그린 다음에 두 개를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놓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러한 SFD, 그 다음에 이러한 BMD를 지금 그려 놓은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균일분포 하중이고 얘는 직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포 하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도 역시 직전 발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직전 발력. 여기에서 직전 발력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 W0 곱하기 L에다가 2분의 L을 곱해주면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힘이 W0L이니까 W0L만큼의 직전 발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W0L이 되고 그것이 3분의 L인 곳에서 작용하니까 6분의 W0L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힘, 그것이 2분의 1 W0L. 그래서 이러한 직전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를 구하게 되면 여기를 X축, 여기를 V축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는 집중하중 하나에다가 분포하중 W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점에서 W0L이라고 하는 만큼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W0L이라고 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는 뭐가 되겠어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V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적분을 해주게 되면 결국 W0라고 하는 이 그림이 뭐가 됩니까? 일정한 선이 되겠죠. 컨스턴트하게.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W0에다가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구하게 되면 근데 요것이 지금 어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W0L을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W0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지금 요 점에 있어서의 직전 발력이 2분의 W0L 제곱이죠. 근데 이게 무슨 방향이죠? 아까 우리가 모멘트를 플러스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W0L 제곱 이 점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변화하는데 요 점에 있어서의 그 모멘트가 얼마일까를 구하려고 하면 요 면적을
여기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죠? 2분의 1에 W0L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점 0이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점하고 요점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 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선을. 그럼 요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입니다.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2차식이면서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식을 갖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x제곱 형태인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다 여기서부터의 기울기하고 다 똑같은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여기가 W0라고 하는 것이 1차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의 V는 이걸 가지고 그려야 되니까 2분의 W0L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2분의 W0L에다가 L을 곱하고 다시 뭐를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죠?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2분의 W0L에다가 2분의 W0L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W0죠. 그러니까 2분의 1 W0 그 다음에 L 이렇게 하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면적을 더해주게 되면 요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차식이니까 여기는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이상하죠,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x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꼴이죠. 그러면서 요 각 점에 있어서의 그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기울기는 거기에 대응하는 요거 점들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울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울기일까요? 지금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이 기울기는 계속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틀린 겁니다. 원서기 때문에 내가 고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쓴 거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모멘트가 이거니까 이게 또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W0L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역시 요 점을 하려면 요거를 적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적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요걸 V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를 다시 적분을 해주게 되면 면적이 나올 것이고, 이 정도 여기에 수식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간단하게 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 제곱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적분하게 되면 x의 3승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x의 3승꼴로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가 되겠죠?
요 점하고 요 점에서의 요 기울기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여기에 값하고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맞아? 작아져야 되죠. 이게 음수 맞습니다. 음수까지는 맞아요. 근데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W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W를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음수인데 점점 올라가는 양의 기울기까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마이너스는 맞죠. 그런데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꼭 여기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된다는 방법은 없죠. 근데 기울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기울기는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 부분에 가서 기울기가 더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작아지고 있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x제곱꼴로는 나올 텐데 그건 이래서 그러겠네요. 여기에 쉐어 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이거보다 크지 않으면 원래의 그 마이너스 x제곱꼴을 안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해주는 값이 워낙에 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해주는 양이,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x제곱꼴을 안 가질 수는 있죠.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값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쉽게 그냥 이게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다 해갖고 딱 그려내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각 점에 있어서의 요 점들이 요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하고 지금 같아야 되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그래서 꼭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좀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하죠. 그다음에 6분의 W0 L 제곱은 2.86.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대로 W0의 연속적인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SFD를 구할 때는 이것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인 곳에서 2분의 W0L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이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여기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0이고, 그러면 면적은 마이너스 2분의 1 W0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W0L을 더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지금 직선이니까 여기가 2차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가 바로 이 고기에 대응하는 요 점의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W0에서부터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2차 시기는 한데 감소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감소가 돼서 여기 오게 되면 요점이 0이니까 0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MD에 대해서는 요것이 여기 지점 반력, 그 모멘트에 대한 것만 관련이 되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W0 L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은 우리가 처음에 유도할 때 M0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을 쭉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외팔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하는 측면에서도 여기에서 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더해서 요것을 계산을 해서 요 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느냐 하면 여기가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3차식으로 되는데 3차식에 있을 때도 여기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여기에 있어서의 기울기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쪽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MD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중과 여기에 분포 하중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에 SFD하고 BMD를 어떻게 그리겠는가?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점 반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점 반력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2kN, 여기가 1.5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3이죠. 결국 5kN의 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kN의 반력이 나오고, 모멘트는 2 곱하기 4, 그러니까 8이죠. 8에다가 1.5 곱하기 2, 3이 여기서 작용하는 걸로 보면 3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에다가 3, 그래서 11이 되겠죠. 그래서 지점 반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반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SFD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 좌표축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을 X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X로 잡고 이렇게 V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는 이게 뭐죠? 집중 하중이니까 델타 V에 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는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직선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요 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1.5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지금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쪽 지점 반력에서 5라고 하는 것이 위로 5만큼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점프해서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FD를 지금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 지금 모멘트가 없으니까 여긴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요 2라고 하는 요 위치에 가는 동안은 이게 지금 컨스턴트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보나마나 직선으로 변하겠죠. 근데 기울기는 역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쭉 변해야 되는데 요 점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요 점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점에다가 요 점에, 그러니까 요
요 V로 만들어지는 요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요 면적이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요 점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기울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니까 이쪽에 와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2차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려져야 되는데 요 점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요 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요만큼의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2에다가 5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3.5에다가 3.5 곱하기 2를 하면 7이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7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지점 발력 때문에 점프가 일어나겠죠. 근데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2를 더하게 되면 요 점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2차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래피컬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유물체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SFD를 또 BMD를 구해보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보를 무슨 보라고 하죠? 여기 써 있네요. 오버행잉 보라고.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죠. 전부 영어로만 쓰죠. 오버행잉 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돌출보라고 그랬죠. 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빠져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운 한자로 내다지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이러한 균일 분포 하중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적 문제인가요? 부정적 문제인가요? 여기에 지금 발력이 하나, 여기 발력이 둘, 그렇죠? X방향은 뭐 자동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두 개가 됩니다. 당연히 정정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발력, 여기에 있어서의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0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SFD하고 BMD를 바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요 아래에 가서 이렇게 같이 그려놔야 우리가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SFD를 그릴 때는 뭐가 여기에서 관여를 하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관여하겠죠. 그럼 일단은 X가 0인 곳에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점프가 얼마 일어나요? 플러스 10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하려고 하면 요거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8이 됩니다. 플러스 8에다가 이걸 더해 주게 되겠죠. 그럼 요거의 면적이 얼마 나와요? 4 곱하기 2가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1차식으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여기에서 플러스 10만큼 점프가 돼서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쭉 내려와서 0이라고 하는 점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SF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알면 이제 또 BMD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자, 여기가 지금 핀이니까 자,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V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찍게 되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와요? 1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딱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1차식에 지금 직선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는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2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2차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 점을 일단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8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다 8을 더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요것이 1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2차식을 그리게 될 때 요거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 점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제로가 되겠죠? 지금 요 점이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제로고 요 점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방향이는 하지만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가 지금 플러스, 여기 0이니까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점에서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가 0이 되는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2차식 그려가면서 기울기를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SFD하고 BMD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있네요. 마지막 한 개의 예제가 남았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반력을 구하겠죠. 반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1.5고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일단 V에 대한 그림은 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1.5 이만큼 점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선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요 점 하나하나를 찍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의 면적을 계속 더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요 점 2.6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으로 여기 직선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1.5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 곱하기 4.5분의 XX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1.5가 되는 X의 값을 구한 거죠. 그럼 X의 값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이게 2.6입니다. 2.6.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약간 복잡해졌죠, 여기서는. 그래서 요 1.5하고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또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 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점에다가 이거의 면적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에 2 곱하기 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더해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마이너스 x로 지금 쭉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식은 뭘로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x제곱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포물선 기울기는 또 요 기울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선 0이고, 그 다음에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증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 점에서 점프가 일어나죠.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요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D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MD를 구할 때는 여기가 핀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긴 제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V가 0이 되니까 그 점에서 어떤 값을 갖겠어요? 맥시멈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어떤 함수가 제로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게 되면 거기서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요 면적을 쭉 더해주게 되면 바로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값이. 그래서 요 면적을 쭉 이제 더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또 2.6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2.6이라고 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의 기울기가 같도록 지금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로고 여기가 플러스 1.5. 그 다음에 쭉 내려. 그러니까 여기가 1차식이었으니까 여기는 2차식이 되고 여기는 3차식이 됩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계속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뭐 거의 그냥 서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멘트가 없으니까 0까지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6에서부터 이 면적을 더해주게 되면 그것도 0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그릴 때 꼭 그래피컬 메소드니까 이 면적을 더해서 이걸 구한다라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왜 없겠어요?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얘가 롤러지지, 얘가 핀지지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모멘트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그림에서부터 바로 찍을 수가 있는데 검토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해가지고 요거의 면적을 더해서 정말 0이 되는지, 그래서 0이면 계산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에 미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모멘트, 맥시멈 모멘트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거 간단한 거죠. 여기서 2.6에서 맥시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2.6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모멘트를 계산하면 우리가 그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피컬 메소드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FD하고 BMD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퀄리브리엄 메소드, 두 번째가 그래피컬 메소드, 세 번째가 디스컨티뉴이티 펑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두 개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디스컨티뉴이티 펑션 메소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